안녕하세요. 제14회 수학시험전 학생 강연 생명공학연구원이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물건은 컴퓨터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정호영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물정보학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생물과 컴퓨터의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린 다음 이러한 생물정보학을 적용한 사례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정보학의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물정보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생물정보학이란 생물학적인 문제를 수학, 정보과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분자 수준에서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처럼 생물정보학은 다양한 학문과 융합한 학문입니다. 생물정보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핵산 서열 분석, 단백질 구조 예측, 신약 개발, 폐기물 처리,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생물정보학은 생물학적 데이터의 올바른 확립, 올바른 해석, 의미 있는 해석과 예측이라는 3가지의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은 생물과 컴퓨터입니다. 생물정보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계를 밝혀 생물학적 현상을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생명 현상을 모방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과정에서 컴퓨터가 이용되는데 각각의 과정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생명과학 탐구를 진행할 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연구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과학 실험과 달리 생물정보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인 NCBI와 데이터과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케글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대표적인 생물정보학 알고리즘으로 유전 알고리즘과 면역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생명체의 유전 현상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순서화 및 입출력화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예측 또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코딩을 진행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생물정보학에 친화적인 다양한 코딩 툴이 제작되고 있어 다양한 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생물정보학을 사용하여 생명과학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발견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창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받은 다음 배양하여 코로나19의 RNA를 얻었습니다. 이후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중화항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결합 여부를 생명정보학을 통해서 분석하여 코로나19에 작용할 수 있는 중화항체 단백질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폴드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는 과학자들은 X선 결정 실험이나 NMR,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단백질의 구조는 단백질이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간이 직접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개발된 이후 유전 정보만으로도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입체 구조 예측 인공지능인 알파폴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밝혀낸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구조를 기계학습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후 새로운 연구자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단백질의 서열을 입력하였을 때 알파폴드는 아미노산의 연결 각도와 아미노산 쌍 사이의 거리를 예측하여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예측해냅니다. 마지막에 생물 정보학 예시는 농업의 정보과학을 접목한 스마트팜입니다. 요즘 식량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스마트팜은 식량난을 해결할 최적의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중 제가 직접 코딩을 해본 병해충 예측 인공지능과 토양의 특성에 따라 식물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병해충 예측 인공지능입니다. 저는 사과의 잎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과에 걸린 병해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제작할 때 딥러닝을 사용하였고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경망인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이후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사과 잎의 질병을 예측해본 결과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그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토양의 화학적 조성, 온도, 습도, 강수량의 정보와 식물들의 최적 성장 환경 정보를 데이터로 하여 학습을 진행하여 인공지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토양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가장 최적의 식물을 추천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정보학의 전망입니다. 생물 정보학은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물리학, 화학, 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정보과학과 컴퓨터 과학이 발전하는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끕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생명정보학의 시장은 2018년 75억 달러에서 2025년 19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물정보학 시장은 등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되는 매우 유망한 학문입니다. 이러한 생물정보학 분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생물정보학 분야 선두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